네, 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반등한 것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의 영향인데 삼성을 욕하는 분들이 많지만 삼성같이만 한다면 우리 증시가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해외 어떤 기업하고 견주어도 주주환원 정책에서 소홀하지 않는, 그리고 장기간 통화가치 하락을 계속 반영해 왔던 종목으로서 굉장히 기업의 뭐 도덕성 이런 것도 이런 걸 이 주식시장에 하는 걸 봤을 때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에서는 드문 LG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10조 원이나 투여가 되니까 반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역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사자를 받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그러니까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투자처보다 자사주를 사는 게 낫다라는 관점에서 이 잉여 자금을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많이 떨어지면 지금 5만원 초반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는 거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의 1%에 가까운 주식이라 적지도 않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 반등을 주도를 할 것이고, 한국 증시가 그나마 버티는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 근데 한국전력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 중인데, 지금 국제유가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오펙에서 감산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신규 유정 개발이나 이런 규제를 확 풀어주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오펙에서. 이렇게 보통 이제 또 이런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국전력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크 시간대 이제 180원까지 올라갔고, 피크 시간대에 올라간 이 180원 정도 되는 금액, 그리고 S&P가 이제 앞으로 한 1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 1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은 이제 이 매전을 하게 되면 무려 100원에 사서 80%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전력에서 실적을 떠나서 한국전력이 계속 성장해온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매출이 계속 코로나 때 잠깐 준 걸 제외하면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이 100조 원이 될 것인데, 이 매출을 100조 원에 아까 말씀드린 뭐 S&P가 100원이라 해도 원전 같은 건 50원에 현재 사오고 있으니까 그런 마진율로 봤을 때 한국전력이 매출이 100조 원이면 분기 기준으로는 25조 정도 될 것이고, 분기에 25조 되는 매출을 한 반 정도 남는다 그러면 이 회사의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했고 또 기간 조정도 거쳤고, 그리고 망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 안 해가지고 부채가 200조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10조 원씩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때 상처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한 3, 4년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력이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싼 데다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한국전력은 돌아가는 동향이 이제 긍정적이다. 특히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 해치 차원에서 한국전력 주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YM이 이제 그 유상증자가 결국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더라도 주주 구성이 바뀌는 부분은 주주 배정 증자를 보면 주가가 그동안 좀 떨어져 가지고 발행가액이 조정이 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금감원에 이제 투자 설명서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금감원에서도 과한 개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고려아연처럼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는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배정 기준일이 20일이고 권리락이 나오는데, 이 권리락은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권리락에서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락은 조금 과한 반응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예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기 현대차 증권이 지점도 많지도 않고, 이 증자 자체가 그냥 혼자 증자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회사에 돈을 더 넣는다는 건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주주들을 기만을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따른 어떤 싸움,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노사분규를 하면 막 뭐 되게 어지럽혀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금방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협상이든 뭔가 모여서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사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의 주장이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를 이 질서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이 주식시장 전체에 같은 맥락으로 퍼져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 해도 실제로 뭐 싸우는 건지 아니면 짜고 뭔가를 하는 건지, 고려아연조차도 사실 저렇게 하면서 뭐 장씨 일가가 나가든 최씨 일가가 나가든 사실 한쪽의 엑시트를 좀 고가에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종목들이 의결권 제한을 당해왔고, 그게 수년간에 걸쳐서 아무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바로잡을 거냐? 모르겠으면 그냥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YM에서 아마 그런 시도가 될 거고,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짜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지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신주 인수권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상장 기준일이, 상장이 언제냐면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영향을 주지를 않고, 대충 계산했을 때 최대 주주가 받고 나머지 주주들이 안 받는다라고 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7% 정도 됩니다. 그럼 뭐 그거보다 더 많은 주주들을 마음을 얻어가지고 계속 싸우면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주주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한테 3년 전에 의결권을 주신 분들께 어쨌든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지 못했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최대 주주 쪽에서 주주들과의 소통을 한다거나 뭐 같은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대접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3년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 그런 상태로 해서 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건 진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짜 싸움을 해야 되고, 주가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 빠진 문제가 있습니다. 고금리에, 코인에, 해외 주식에, 한국 주식에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이 유동성이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주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이 작은 종목에 대한 금감원의 관심도는 분명히 낮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분들께서 더 어쨌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진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동종업계 대비해서 매출 대비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YM에 대해서 어쨌든 주주 가치를 새로 재고를 하니 어쩌니 해놓고 유상증자를 옛날에 한번 해놓고 또 한다. 아니, 돈은 펑펑 쓰면서 주주들한테 배당 한번 준 적 없고 소통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조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유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이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야 됩니다. 이건 왜 오지랖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넘어가면서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권리락에 할인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이런 주가 반응은 조금 아쉽다. 정확하게 아셨으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주주분들이 좀 그런 아쉬움은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이 경영진 체제로는 그런 파고를 넘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 파고를 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2018년에 유상증자 당하고 2024년에 또 당하고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예전처럼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짜 싸움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뭔가가 바뀌게 된다.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중국한테 밀리고 미국 보호무역이 강화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물가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주식시장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이 영원히 나쁘다라는 거. 또 하나가
AI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총이 나오기 전에 검수를 익히고 창수를 익히고 마술을 익히고, 마술이라는 건 말을 타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여포처럼 이제 주식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던 사람들이 이 총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찐따 같은 사람의 총 한 방에 평생 무예를 갈고 닦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런 변화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 AI가 나와서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줄지, 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현상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총이 등장하면서 이 평생 무예를 갈고 닦은 사람들이 찐따의 총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 AI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두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럼 뭘 추구를 해야 되느냐? 오직 뭐가 됐든 우리 권리에 대해서 적어도 뒷밟히지는 말자. 요게 핵심입니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AI가 세상을 다 바꿔가지고 돈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영영 망가져가지고 경영진을 교체하더라도 YM 주식이 계속 별 볼 일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놔둬가지고 혹시 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 우리의 권리를 짓밟혔다라는 부분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든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거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